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재건을 위해서 제게 상담차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사실 이 환자분을 통해서 좀 광대 재건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금은 고민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CT를 제가 최대한 정렬을 한다고 해서 좌우를 좀 맞춰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렇게 줄자를 대놓고 조금 대보면 환자분의 이 좌우 길이와 우측편의 이 길이와 좌측편의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이 상하 길이도 우측이 조금 상하 길이가 짧고 좌측이 상하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지금 이 노란 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치 끝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7칸 정도 가까이 요 라인까지 와 있는데 이 라인을 보면 우측 라인을 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그래서 이 길이가 한 칸 정도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좌우로 더 많이 벌어져 있어서 환자분은 왼쪽 광대가 옆으로 더 튀어나왔다, 왼쪽을 더 줄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고요. 또 이 상하 길이도 보면은 눈 안와 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이 이 오른편이 더 밑에 내려와 있고 왼쪽 편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하과두의 길이, 그러니까 하악의 길이를 보면은 이 오른쪽이 좌측에 비해서 좀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편이 전부 다 짧고 좌우폭도 상하폭도 짧은 모습이고요. 왼편은 좌우 길이도 넓고 상하 길이도 긴 편입니다. 따라서 얼굴이 약간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이고요. 이 눈도 약간 처져 있고, 그래서 저 환자분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하시게 될 텐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환자분은 평상시에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추려는, 비대칭이 심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눈높이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고 지내면 턱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이고 목뼈는 이렇게 휘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세가 틀어지고 어깨 높이도 달라지는 이런 비대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분에 있어서 재건 수술을 계획하는 이유는 사실 오른편을 보면 아치 절골이 되고 아마도 체부 절골을 하고서 이쪽에서 골편을 제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래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체부 상방 중간쯤에 이렇게 뼈가 유합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이쪽 우측면은 이쪽 아래쪽과 중간 쪽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은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빈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찜찜한 마음은 있지만 뭐 건강상의 문제나 기능상의 문제로 이쪽을 재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왼편은 이 갭 자체도 상당히 크고요. 자로 쟀을 때 거의 한 1cm 정도 되는 모습인데요. 이쪽하고 이쪽을 재보면 거의 한 10mm 정도, 이렇게 10mm 정도, 1cm 정도 광대 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 갭을 그냥 두자니 조금 걱정스럽고, 또 지금 당장은 피부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뭐 함몰로 나타나진 않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쪽이 함몰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정이 돼서 잘 붙어있는 부분이 이 아치 부분이고요. 체부에 이만큼이 1cm 갭을 가지고 광대가 분류합이 와 있고, 아래쪽에 플레이트나 이런 금속을 이용해서 고정은 되어 있지만 이 고정된 면도 사실은 잘 보시면 이렇게 겨우 달려있는 듯한 느낌 정도밖에는 안 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뭐 광대가 더 벌어지냐, 이 절편이, 광대 절편이 밑으로 더 떨어지냐,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의사로서는 별로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치 부분에서 이렇게 뼈가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절편이, 이 금속이 아무리 뭐 그냥 달려만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섬유성 결합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아치가 뭐 더 떨어지거나 이런 변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광대가 충격에 반대쪽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연결된 부위가 간당간당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에 있어서 재건을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본 갭, 이 큰 골 결손 부위를 메꾸는 것으로 수술을 끝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 본 갭이 추후에 가져올 피부 함몰이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를 재건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환자분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쪽이 넓기 때문에 비대칭이 있어서 이쪽 광대를 다시 절골을 해서 이 골 절편을 이쪽으로 체부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를 고정을 해주고 아치 부분에서 추가적인 축소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본 모습을 보면 사실 광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모습은 아닙니다. 고개를 조금 더 들어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아치 쪽에서 절골을 했고 고정을 했지만 줄어든 양은 거의 없습니다. 또 반대쪽은 오히려 절골 후에 아치가 바깥쪽으로 조금 더 밀려나간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더 튀어나온 느낌마저 듭니다. 이거를 플레이트를 잘 보시면 우측 같은 경우는 일자로 되어 있어서 뭐 줄어든 양은 없지만 그렇다고 더 튀어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좌측을 보시면 플레이트보다 아치뼈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갭이 생기면서 아치가 후방으로 또는 외측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아치를 조금 줄이고 싶은 욕심이 환자분뿐만 아니라 의사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치를 재절골하고 이 절편을 이 남아있는 이 체부에 붙여서 이쪽 상방으로 이동을 시켜서 체부 쪽으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한 1cm 정도 갭이 생겨서 이 템포럴 본의 프로세스와 아치가 떨어져서 이쪽에 본이 없게 되지만, 이렇게 얇은 뼈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다시 말하면 1cm 정도 되는 요 갭에, 그러니까 뼈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한 4, 5cm 되는 이 면에 이 뼈가 잘 고정이 돼서 붙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유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치뼈가 재절골을 한다 해서 여기까지 1cm 이상 상방으로 또 내측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그건 솔직히 이 교근이 당기는 힘이 1cm 정도까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흉살로 차 있는데 그 흉살들을 제거를 하고 이 뼈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이 뼈와 이 뼈,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뼈와 아치의 절편이 얘들이 뼈끼리 맞물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당겨 올릴 수 있고, 또 고정한다고 교근의 힘을 이기면서 그 고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힘든 것은 환자분이 이렇게 금속 고정이 더 이상 몸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고정을 녹는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녹는 플레이트가 과연 이 교근이 당기는 힘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이런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목적이 광대 갭을 메꾸는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광대의 아치의 옆광대를 축소를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건강한 안전성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을 그냥 메꾸기만 원하면 지금 뭐 많이 보셨지만 본시멘트니 이런 보형물로 여기를 메꿔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안전성 문제에서는 지금과 수술 전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외측을 절골하지 않는 이상 이 옆광대를 줄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하고 저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고 아직 환자분도 결정을 못하신 상태인데요. 의사로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물어보기를 이렇게 살면 안 되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광대가 불안하냐,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보다 약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절골을 해서 이거를 아치를 붙여 놓는다 해서 과연 여기서 골유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 추가적인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가 남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이 체부에 그 유압되기 위해서 이식한 뼈와 이 절편이 잘 연결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이 이식된 절편이 뼈 이식된 녀석들이 흡수돼 버리거나 해버리면 오히려 현재 상태보다 광대 갭은 갭대로 있고 안전성은 안전성대로 떨어지고 그나마 붙어있던 아치마저도 떨어뜨려서 이 플로팅 본이라고 해서 이 아치가 어디에도 붙어있지 못하고 둥둥 떠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안전성을 위한다면 뼈 이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티타늄으로 이쪽을 메꾸면서 강한 고정력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문제는 또 옆광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줄이려고 절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쪽 뼈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티타늄 보형물 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의 경우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의사도 환자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이지 그 답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또 환자분의 요구가 이물질, 금속이 있는 거 싫다. 또 역광대는 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어떤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요구사항과 현재 상태를 고민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인데요. 이런 경우가 솔직히 의사로서도 많이 고민되는 경우입니다. 그냥 살아도 되냐라고 물으면 그냥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꺼진 게 싫다 그러면 그냥 메꾸기만 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광대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재절골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뼈가 일로 붙는 게 맞고 그러기에는 간격이 너무 멀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티타늄 보형물을 만들자니 이 이동된 양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형물 디자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뼈 이식을 하자니 그 뼈가 잘 이식이 돼서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느냐, 유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도 숙제고 또 이식을 한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금속을 또 사용해야 된다는 또 숙제가 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분한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뼈 갭을 메꾸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역광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몸에 있는 금속이 다 제거되길 원하느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플로우 차트처럼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면서 제껴가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들이 최근 들어서 광대 재건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데요. 무조건 뼈 이식으로 하자, 뭐 무조건 보형물로 하자, 또는 무조건 이거는 두피 열어가지고 뭐 재수술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각각 모든 수술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무게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정해지는 것이지 어떤 명확하게 이 방법이 최고다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도 상담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의사의 선택이 아니라 환자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보다 우선돼야 될 거는 광대의 안전성 부분인데 지금 이대로 살아도 크게 건강상의 또는 기능상의 문제는 없을 거기 때문에 환자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